안녕하세요. 국어과 전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어쨌거나 그동안 시험 공부하랴, 코로나랑 싸우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국어 시험을 잘 보셨다면 순전히 여러분 덕택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어쨌든 모든 과목을 잘 봐서 여러분이 꼭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오늘 같은 날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하겠지만 또 시험을 보고 났으니까 그래도 결과가 궁금하니까요. 네. 오늘 본 서방직 국어에 대해서 총평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한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대로요,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이했던 것처럼 저도 풀이를 하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 총평 해설을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실 또 예비 소방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년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죠? 뭐 정답이야.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죠? 자, 저랑 확인하면서, 자, 소방직 국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1년 소방직 국어 총평 및 해설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시험지가 저도 방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뭐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총평만 제가 쓴 것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 시험지 B형입니다. 여러분, B형. B형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미리 칠판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겹쳤네, 좀. 그죠? 자, 어쨌든 볼게요. 자, 먼저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습니다. 아니,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작년 시험이 워낙에 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요번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죠? 뭐 하지만 과거의 소방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평이한 수준이었고, 다만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작년보다는 문제를 풀 때 조금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혼동되는 문제가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실수가 좀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낯선 현대시도 하나 봤고요. 그리고 사설시조도 그렇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시가 아니었는데 나오긴 했었죠. 그지? 그리고 비문학 독해가요, 조금 길었어요. 물론 뭐 글의 의도를 묻는 것이고 그 전개 방식을 묻는 거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가 상당히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문법.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했다면, 그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고전문법. 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그 수업 시간에도 했고, 뭐, 300자 할 때도 했지만서도, 여러분,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고전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여러분도 제대로 준비를 잘 하셨겠죠? 여러분? 네. 자,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셨던 점이 있다면, 비교 부사격 조사인 것을 살짝 초석격으로 바꿔서 살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사격 조사다 보니까 명확히 보지 않으신 분들, 다른 선지에서 약간 헷갈렸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작품에서 대부분 나와 있었고, 사설시조 하나가 조금, 물론 뭐 사설시조 중에서 그렇게 낯선 작품은 아니었지만서도 자주 출제되는 작품은 아니었었죠. 그지? 하지만 여러분, 그냥 평시조 중에 중요했던
중요한 평시조랑 같이 나오면서 뭐 그렇게 비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체감적으로 문제를 못 풀겠다, 완전 어렵다, 접근 힘들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현대문학. 현대시가 낯선 시가 출제되었지만 읽고 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생각 해봅니다. 제가 최대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시도요. 그지? 그 다음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 역시 기출된 한자성어 중에서 관련 성어들이 출제되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문학 독해. 독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독해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좀 늘어나 있었거든요. 그지? 하지만 여러분, 전개 방식을 찾고 중심 문장과 핵심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답을 찾을 때 뭐 크게 어려움 역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긴 내용 때문에 내용 자체를 갈팡질팡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2021년 소방국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공채는 마지막이지만, 그죠? 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이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수험생에 따라서 체감하는 난이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헷갈리는, 작년 소방국어에 비해서는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85점 이상 득점하셨다면 국어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90점 아니 85점 정도 이상 득점했다면 국어로 인해서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해설이 아니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저도 방금 받았기 때문에 시험지에 대한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B형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B형을 준비했고요. 자, 이 B형과 관련해서 공채 여러분과 특채 여러분 같이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자, 중의적인 문장을 물었었죠. 여러분, 그냥 기출이에요. 그냥 기출 그대로 판박이죠. 그죠?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국어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무조건 10점 차이가 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해보겠습니다. 현대문법에서 한 문제 틀리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1번,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전체 부정, 부분 부정. 그죠? 자, 2번, 귀여운. 과연 귀여운이 영수를 꾸미느냐? 동사를 꾸미느냐? 그죠? 3번, 비교 대상의 모호성. 맨날 하던 겁니다. 그죠? 정답 4번요? 4번.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단어의 표기. 역시 그동안 쭉 봐왔던 아주 익숙한 단어에서 나와 있죠? 자, 칠판 보겠습니다. 언제나 며칠이 맞죠? 그지? 오랫동안이죠? 곰곰이. 자, 부사 어근에 접사 이가 온 거. 곰곰이, 일찍이, 해주기 이런 것도 있었죠? 그지? 우레 같은 박수. 4번 정답이었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나왔던 절을 구분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 지금 B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을 보시면, 자,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고양이는 주어, 머리가 주어, 좋다, 서술어. 즉, 주어 서술어의 구성을 가지니까요. 얘는 서술절입니다. 그지? 자, 니은 보겠습니다. 그가 옳았음을, 자, 옳았음. 이 녀석이 바로 뭔가요?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절이죠. 그지? 자, 명사절이요, 여러분.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을 해서 목적어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소리도 없이. 자, 이때 없이는 분명히 뭔가요? 없이는 부사지만 부사절이 됩니다. 파생 부사는 부사절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부사절인데요. 3번에 관형절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그지? 자, 리을에 보면 어디 가냐? 고. 그지? 자, 인형의 격조사. 당연히 인용절이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 소방 국어는요, 역시 기본에 충실했고, 저 심화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본 이론만 공부되어 있으면 답이 탁탁 떨어지는 그런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번. 자, 외러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 되어 있는데요. 워크숍이 아니고 숍이죠, 숍. 자, 리더십, 애드리브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러 표기도 그지 어떻게? 항상 기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이나 기본 원칙 5개. 그지? 그거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 5번.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뭐냐? 자, 띄어쓰기가 조금 난감했다는 학생들이 있던데요. 이 역시 기출에서 자주 봤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자, 칠판 여기 볼까요? 자, 영희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라고 돼 있지. 보름. 시간의 경과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경과할 때는 지가 의존명사 무조건 띄웁니다. 그죠? 띄워져 있으니까 정답이고요. 2번, 그 여자는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 자, 여러분, 사흘, 이 만요, 체연 다음에 보조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 다음에는 의존명사라고 분명히 우리 노트에, 기본 수업에서, 그리고 기출문제 풀 때 나와 있었고요. 그지? 자, 어디쯤인지에서 어디, 관형사, 쯤, 의존명사, 인지. 이것은 쯤이다가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고 서술격 조사의 연결 의미가 되겠죠. 붙여야 됩니다. 쯤인지. 그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어쨌든 여러분, 솔직히 4번 어려웠습니까? 4번이 어려웠다면 5번의 선택지 4번이 어려웠다고 해도요, 1번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번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등, 그지? 단어를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 등은 띄웁니다. 등등, 등속, 등지 이런 것처럼요. 자, 띄어쓰기였고 6번 단어의 발음 역시 기본적인 단어가 출제됐고 사실 고생하면서 어렵게 많이 공부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6번에 잠 앞에서 랄랄라 금호 푸니까 대표음이 리을이 탈락하고 대표음이 기억입니다. 구두발 예사소리 국다죠. 그지? 지금 잠 앞에서 랄랄라 금호프가 아니니까 대표음이 리을입니다. 비읍 탈락하고요. 그런 다음에 미녀를 구두사조의 공식 넣다가 됩니다. 그지? 얇다 마찬가지죠. 대표음은 리을이 되고 미녀를 구두사조의 공식에 따라서 얇다가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같은 경우가 정답이 되겠죠. 막다. 6번에 3번요. 그 다음 7번 현대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시는요, 솔직히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힘들더라고요. 예측이 힘들어서 크게 현대시에서는 많은 작품을 굳이 다루지 않았고 분석력 위주의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볼까요? 자,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거기에 시적 화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는 뭐래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그 나무의 본래 그 갖고 있는 그 의도를 나중에는 잘 파악하게 되었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본다면 여러분 답하시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일상적 소재. 사실상 이렇게 낯선 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보면서 이해해가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 그리고 뭐 이런 일상적 소재 나와 있고요. 역설법, 모순을 통해서 어떤 참된 진리를 표현하는 역설은 찾기가 힘들었어. 그지? 2번 정답. 사람의 내면을 잘물에 빗대어 의나 그지? 경어체를 사용해서 고백적 태도, 경어체. 뭐뭐 씁니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죠. 그지? 주로 모든 시는 독백체니까요.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대부분의 시는 갖고 있습니다. 이 시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7번에는 2번이었고요. 그 다음,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그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정답 확인할게요. 4번입니다, 여러분. 왜? 리을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 그지? 자, 조금은 심심하다는 여기에서 화려한 복숭아 나무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8번에 4번이고요. 자, 9번, 10번 고전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시는 뭔가요? 봄밤의 애상감이죠. 그지? 백꽃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깊은 밤인데,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어떻게 두견새가 알까마는, 그지? 다정도 병인 양해서,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이다. 잠을 못 자겠다. 봄밤의 애상감입니다. 이것은 밤이라서 더 마음이 더 쓸쓸하고 슬프고 뭐 그런 거겠죠. 그지? 그 다음 글라를 보시면 글라는 제가 따로 썩지 않았는데 글라를 보시면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성 상징어도 특이하게 보입니다.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밤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서 마중 나갔는데 글쎄, 자, 마지막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7월 14일 밑에서 세 번째 줄요.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살뜰이도 날 속였다. 알뜰이도 날 속였다는 거야. 난 그게 님인 줄 알았다. 밤이라서. 모처라 밤일세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했다 이거죠. 그지? 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4번부터 볼게요. 자연물의 감정이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3번, 색채 대비 역시 보이지 않고요. 2번, 음성 상징어는요. 글라에 있고 글가에는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 밤에 설정된 배경. 솔직히 글가도 밤인 거 알 수 있죠. 그지? 은하니 상경인재. 그지? 글라, 저녁밥을 지어 먹고. 또 마지막에 밤의 희망정이지. 남을 웃길 뻔했구나. 아우 창피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썩 확 끌어오는 답은 아니었지만 2번, 3번, 4번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9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10번. 기역, 리을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 글라 자체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 아니면 지나가면서 봤다면 마음적으로 부담이 됐었겠죠. 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을 잘 하셨다면 글가의 시는 자규야 알야마는 두견새가 알까마는 요거는 괜찮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문제였던 거야. 그지? 사실 니은 자체가 해석이 깔끔하게 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다행스럽게 디귿.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사실상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리을도. 남을 웃길 뻔했다. 우일 뻔하게라. 이런 패턴의 단어를 이 사설시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설시조에도 보이걸랑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글가의 기억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글라는 낯설었지만 디귿과 리을은 읽으면 의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니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니은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요, 손을 이마에 댄다는 뜻입니다. 니은은 손을 이마에 댄다는 뜻이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9번에 10번 정도는 조금 틀릴 수도 있었긴 한데요. 차분하게 풀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번,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글쓴이의 생각은요, 두 번째 줄.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세 번째 줄.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 다른 일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바친다라는 것이 핵심 생각입니다. 그치? 뒷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치? 근데요, 이번에
책을 읽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라?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틀릴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11번에 2번요. 그 다음 12번. 자, 미스터 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백골난망. 죽어서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죽더라도. 그지? 그래서 1번에 보면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방의 다적. 그지? 기댈 곳이 없고. 그 다음, 각골난망. 비슷한 말입니다. 알겠죠?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다. 빼새기겠다. 이런 뜻이고. 구사일생. 진짜 죽을 목숨이었는데 행운으로 살아남았다. 그 다음 4번에 배은망덕이죠. 그지?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 여러분, 사실상 한자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기출 한자 성어를 자주 봐서 눈에 익었다면 요 정도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자 성어는 역시 기출입니다. 정리된 걸 보기보다는 시험에 나왔던 한자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번에 4번이었고요. 지금 우리는 B형을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 14번. 13번 정읍사였고, 그 다음 13번에 글가는 정읍사, 글라는 가실이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되게 익숙한 작품 맞죠? 그지?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필수 작품 30개 넣었던 작품들인데요. 여기서 정답을 맞추는 건 물론이고 시간을 좀 더 줄였으면 분명히 뒤에 한국사, 영어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13번 너무 쉬웠죠? 그지? 저제, 시장에 계신가요? 전쟁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업사는. 그 다음 14번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개인적으로, 제 느낌상으로, 14번은 조금 아리송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답이 4번이잖아요. 4번이거든요. 나는 이별의 정안을 담고 있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민요적 시가에서 걸리는 거야. 그렇지 않던가요? 민요적 시가에서 걸리는데요. 이 민요적 시가라는 게, 이 민요적 율격이라는 게 7호조? 몇 음보? 3음보. 3음보죠. 고려 소교는 3음보예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3음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요적 율격을 갖고 있으니까 민요적 시가이다. 이렇게 선택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지? 근데 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1번에 보면 가에 대해서 자, 정읍사는요. 원망과 비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편 위해서 쓴 시 아닙니까, 여러분? 글라 사음보 율격 고려 서교는 3음보 332 AABA 그때 했었죠. 그 다음 글가는 떠난 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지? 그래서요 여러분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맞추긴 맞춰도 혼선이 좀 올 수 있었겠다 싶고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 칠판 하나 볼까요? 자, 정약용 사실 이분의 시도 중요하고 수필도 중요하죠. 시는요 보리타작이라고 있는데요. 역시 주요 작품이죠. 그래서 자 수호제기를 보면 수필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긍정적인 나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당연히 1번이죠. 그지? 자, 거침없이 1번을 체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6번. 자, 16번을 생각하면 쉬운 듯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함정에 빠져서 그냥 부사격이라고 하지. 왜 굳이 쳐서 부사격으로 해서 말이야. 학생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 같은 경우를 보시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다르다. 비교 부사격이야. 처소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사격 조사라고만 공부했다면 분명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 2번 어리석다. 자, 니은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역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았죠? 그 다음 자 어여쁘다. 어여쁘다. 옛날에는 불쌍하다. 요즘은 예쁘다. 의미 이동. 그지? 마찬가지 쉽게 접근했었고 4번의 리을이 좀 어려웠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비교 부사격이고 요건 어리석다는 뜻이고 어리석은 요거는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수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쓰다죠. 수다에 옛날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2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애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15세기는 어떤가요? 15세기는 모음 조화가 칼처럼 지켜졌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요 모음 조화 때문에 얘를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죠. 어떻게? 숨. 여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하면서 다시 이어졌게 돼서 수매가 탄생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명사형 어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사실 모음조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 문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전성어미만 물었잖아요. 그지? 어렵게 물었으면 모음조화까지 물었을 터인데.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자, 17번은 300제 때 운 좋게도 우리가 이 메밀꽃 필 무렵을 다뤘습니다. 다행스러웠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문제를 풀 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먼저 도식을 잠깐 볼까요?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자, 달밤이 중요하죠. 이 아름다운 자연, 그지? 그리고 성서방네 처녀를 항상 떠올립니다. 사실 허생원은요, 나이가 많이 먹도록 혼자 삽니다. 떠돌이 삶을 살아요. 이 작품을 보면 이 허생원, 떠돌이의 애환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허생원, 이 남자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슬픔만, 애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도 어떻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지? 추억 속에 성서방네 처녀가 있고 낭만이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이라는 자신의 아들 같은, 그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떤 혈육의 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배경이 정말 아름답죠. 특히 달밤요. 달밤에 성서방네 처녀를 생각하면서 낭만에 젖는 허생원의 모습이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 1번, 17번요. 1번. 등장인물의 심리 행동 찾을 수 있죠? 전지적 작가니까. 그지? 그 다음,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 달밤. 그지? 달밤이면 성서방네 처녀가 생각나고, 그리고 조선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3번. 허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허생원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작품 속의 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어떤 근거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지?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3번 틀려 있고요. 4번도 괜찮죠? 자, 17번에 3번이고, 18번. 기역 리을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역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1번. 허생원은 서정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치? 자, 중요한 사건 발생 장소를 직접, 지금 객주찍 토방은 중요한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데요. 그 다음, 자, 3번 어이없고요. 4번, 자, 리을 볼게요.
아, 성서방네 처녀 만나면 같이나 살까? 이러면서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허생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사람이 이 정도 즐거운 추억도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지? 자, 어쨌든 본문 내용 읽고 푸셔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기존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더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문학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지문. 뭐 이 정도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점수인 시험인데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긴 문제를 풀 때는 본문을 먼저 읽거나, 원래는 본문을 먼저 읽거나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19번과 20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기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먼저 보고 접근했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지? 왜냐면 19번에서는 서술 전개 방식을 물었고요. 20번에서는 윗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 한마디로 주제를 물었거든요. 주제의식을. 그죠? 그래서 큰 틀거리로 물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짜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요,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비교적 답 찾기는 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문이 길어서 좀 체감하는, 문제를 풀 때 체감하는 좀 부담감, 그런 건 좀 있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볼까? 하면서 그 상상한 내용 쭈루루루 나옵니다. 그지? 두째 문단, 셋째 문단. 그지? 그러면서 현실적 상황. 그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성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줄에 상상해보자가 정답의 근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서 쭉 연결시켜 가고 있으니까 1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번. 전달하는 내용, 주제의식, 맨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하.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옷, 외모,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지?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서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여전히 꽤 오랜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한 방에 줄인 거,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요약적으로. 그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이 맞아 틀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풀었다면 정말 긴 시간을 빼앗겼을 겁니다. 정말 나쁜 문제일 것입니다. 그지?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입니다. 그지? 남성, 여성의 구분 짓는 거. 그지? 성을 구분하는 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 그지? 여전히 그 오래된 학습의 결과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에 쏟았던 그 열정과 그 노력들 분명히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잠깐 잊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만은 좀 푹 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어쨌든 소방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마치겠습니다.